오사나와 베제탁의 Q&A. 다시요? 멘트 하지 마시고요. 네, 죄송해요. 손은 왜? 아, 캡처하려고 그랬죠. 아니에요. 네. 자, 다시요. 아이. 오사나와 베제탁의 Q&A. 안녕하세요. 오사나 베제탁의 Q&A. 이번 시간은 무엇으로 시작해 볼까요? 오늘은 월드컵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월드컵은 세계인의 축제잖아요. 그런데 얼마 전에 좀 황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사건이냐? 우리와 절대 뗄 수 없는 나라 북한과의 일인데요. 어떤 일인지 국장님 한번 설명해 주실까요? 예. 어떤 일이었죠? 네. 지난 10월 15일 날 네. 평양 김일성 경기장에서 네. 2022년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지역 예선 2차 예선 조별리그 H조 3차전 남북전이 네. 치러졌는데 맞아요. 이게 이제 산무라는 식으로 치러졌다. 그게 뭐냐면 관중도 없고 중계도 안 하고 되고, 응원도 안 하고. 없고. 예, 이게 축구 역사상 정말 역대급 사건이에요. 사건이다. 이거에 대해서 그 피파 회장이 뭐라 그랬냐면은 실망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된 거에 대해서 매우 놀랐고 언론과 표현의 자유가 가장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이제 지적을 했어요. 이때 네.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기자들한테도 비자가 안 나오고 응원단도 없고 오로지 선수단에다가 아주 한두 명 정말 그 실무적인 그러니까 아무도 없는 거죠. 무관중, 무중계. 우리 쪽에서 건너간 사람들도 그렇고 사실 우리가 그때 이제 예상했던 거로는 그 김일성 그 경기장에 관중들. 북한 관중들이 꽉 차가지고 한 5만 몇 명이 꽉 차서 일방적인 응원을 할 거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위축될까봐 걱정했겠다. 그렇죠. 근데 막상 가보니까 관중석에는 아무도 없어. 외교 사절 몇 명, 그 다음에 뭐, 그 띄엄띄엄 아주 무서운 표정을 짓고 있는 북한 군인지 뭐 경찰인지 이런 사람들만 띄엄띄엄 이렇게 이제 서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관중이 사실상 없는 경기를 한 거죠. 네. 이게 이런 경우가 무관중 경기를 지시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파에서. 근데 그거는 징계에 의한 거예요. 네네. 그래서 어떤 스포츠맨십에 많이 어긋났다든가 할 적에 뭐 이러기 때문에 다음 경기를 무관중으로 해라. 이런 경우는 있었어요. 근데 그러지 않고 A매치에서 무관중 경기를 한 거는 제 기억은 처음이에요. 없죠. 네. 특히 월드컵 예선 경기라는 아주 중요한 경기를 스스로 어떤 다른 뭐 압력이나 누가 이렇게 지시한 것도 아니고 스스로 했다는 거는 글쎄 이게 피파 역사상 또 있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럴 거면 월드컵 경기를 하는 의미가 뭐지 싶은 거예요. 그렇죠. 왜 북한은 하겠다고 했으면 정말 좀 하나가 돼서 네. 함께하는 모습이면 좋았을 텐데 그리고 경기 중에도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았다고 네. 그러던데. 예, 그거는 조금 이따 말씀을 네. 드리고 북한에서 월드컵 예선이나 이런 거를 원래는 평양에서 하기로 했지만 안 하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 과거에도. 그래서 중국에서 대신하고 하는 경우가 몇 번 있었습니다. 네. 그 이유는 북한은 이제 주민들한테 우리나라의 태극기라든가 애국가를 들려주거나 보여주는 걸 아주 극도로 경계를 해요. 그래서 만약에 북한 주민이 뭐 태극기를 뭐 갖고 있다든가 봤다든가 애국가를 뭐 알고 있다든가 하면 아주 큰일이 납니다. 네. 거기다가 또 많은 주민들 앞에서 지면 또 무슨 망신이겠냐 뭐 이런 생각도 있었겠죠. 그래서 관중이 없이 했구나. 네네 그랬다는 설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늘 정치하고 스포츠는 별개로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그리고 스포츠에선 특히 정치색을 띠는 거를 아주 금기시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국가 간의 사이가 나쁘더라도 스포츠는 스포츠다.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고 그
최근 들어서는 진짜 아무리 사이가 나쁜 국가가 아니라도 선수들을 보호하고 그 선수들을 뭐 공격한다든가 이런 거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국격을 보여주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북한이 왜 괜히 국제사회로부터 이제 깡패 국가다 이런 말을 듣는 게 이해가 갈 만한 그런 국격을 보여주는 일이다. 만약에 거꾸로 5만 관중이 네. 우리 예상하고 다르게 한반도기를 흔들면서 남북을 동시에 응원했다. 그럼 뭐 엄청나게 그쵸. 국제사회에서 찬사를 받았을 그쵸. 거예요. 아, 근데 그거는 이제 뭐 제 사치스러운 생각인지 모르겠고. 근데 그래서 시대가 많이 바뀌었는데도 아직도 북한은 굉장히 폐쇄적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북한에는 폐쇄적인 자존심만 있지 국격이 없는 것 같다. 이제 이랬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막상 그 선수들이 돌아왔어요. 네. 돌아왔는데 깜짝 놀랐어요. 뭐 도청을 당했다 그러고. 네. 그 중계 자체가 깜깜이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그 선수들이 어떻게 뛰는지 뭐 모르죠. 어떤 상황인지 우리가 전혀 알 수가 없잖아요. 네. 기자도 없고.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 그 선수들이 와서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 우리나라 선수들은 공포감 속에 네. 북한의 선수들로부터 전쟁을 방불케 할 정도로 마구 얻어맞고 심한 욕설을 들었다. 또한 북한은 우리 선수들을 졸졸 쫓아다니면서 감시하고 호텔을 도청했으며 네. 소지품을 모두 적어내라 하는 등의 아주 심한 갑질과 공포감을 자행했다. 그러니까 정말 네, 무서워. 이런 얘기를 것 같아요. 듣고선 정말 살아온 게 다행이다. 오죽하면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우리 주장이죠. 손흥민 선수가 부상 없이 돌아온 것만도 의미가 있다. 이런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의미심장한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영국의 영국 공사를 지냈던 북한 공사를 지냈던 이제 태영호 북한 공사 전 영국 북한 공사가 우리나라로 이제 망명을 해서 있잖아요. 네. 근데 그분이 뭐라 그랬냐면은 무승부로 마감돼서 무사히 귀국한 우리 대표 선수들한테 만약에 이제 그 경기했던 날이 북한의 체육절이래요. 그날 북한이 졌으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얼굴에 똥칠하는 거다. 이러면서 만약에 한국이 이겼다면 손흥민 선수 다리 하나가 부러졌든지 했을 것이다. 여러 사람 목숨을 살린 경기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니 얼마나 무승부가 다행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무승부가 다행이죠. 아니면 뭐 자기네가 아니면 이제 북한이 이기든가. 네? 그랬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게 또 도청이 뭘까 해서 알아보니까 네. 그 경기 당일 오전에 호텔 방에서 커튼을 치고 커튼을. 네, 창문을 열고 밖을 구경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러고서 이제 점심을 먹고 들어와 보니까 커튼도 완전 다 잠궈놔 버리고 다 단단하게 열리지 않고 묶여 있고 고리가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함께 방 쓰던 형님하고도 뭐 말을 되게 아꼈다 막 이러면서 도청을 당하고 있었다 막 이러는데 이걸로 근데 커튼이 닫혀 있고 창문이 닫혀 있고 이런 걸로 어떻게 도청 당했다는 걸 눈치채는 거죠? 그거는 저도 모르겠어요. 자기가 뭐라고 얘기를 한 게 그렇게 되니까 이제 그렇게 됐다고 생각한 거겠죠.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문제는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선수들이 무사히 온 날 와가지고 또 손흥민 선수가 부상 없이 돌아온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라고까지 얘기한 날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그날 청와대로 111개국 대사와 17개국 국제기구 대표들을 초청해 가진 립세션에서 평창으로 모아주신 평화와 화합의 열기가 2032년 서울 평양 올림픽까지 계속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지지를 당부한다. 네, 라는 그러니까 얘기를 올림픽 얘기를 하셨네요. 하셨어요. 함께 하자 뭐 이런 거네요. 북한과 잘해보자. 근데 이게 참 정말 어이가 없는 얘기입니다. 아니 북한은 그런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일단 북한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제일 중요한 거는 북한은 그런 얘기를 한 적도 없고 이런 북한의 만행에 대해서
문 대통령은 이런 반구 또 얘기도 없이, 없고 그냥 깡패 나라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국제사회에서 깡패 나라로 통한다는 그런 깡패 나라하고 뭘 믿고 올림픽을 공동 개최하냐 이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올림픽 공동 개최를 할 때 그러면은 북한에 지어지는 경기장, 시설, 또 뭐 도로, 뭐 여러 가지 여러 뭐 경비가 들겠네요. 선수촌 뭐 이런 네. 것까지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걸 북한이 할수 능력이 있을까? 되냐 이거죠. 예. 그럼 그럼 또 우리가 능력이 해야 안 되는 되면 거죠? 우리 돈으로 해준다. 이거는 정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올림픽을 정말 공동 주최를 하겠다면 네, 첫 번째 우선 북한이 하겠다고 해야죠. 그렇죠. 그렇죠? 북한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 그럼 그러한 시설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 사회 간접 자본이나 이런 경비를 그러면 북한에서 될 의사가 있느냐 있는지. 능력이 있느냐 이런 걸 확인하고 나서부터 뭘 공동 개최에 운운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의사도 능력도 없는데 이거 문재인 대통령 혼자서 짝사랑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안 좋으셨군요. 마음이 안 좋죠. 그날 우리 안타깝다, 선수들은 그런 정말 마음. 목숨을 맞아. 유지하고 온 것만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진짜 되게 살벌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얘기는 진짜 이런 방구도 없으시고. 그러게요. 뭐 유감 표면조차도 없고. 그러니까 이런 알겠습니다. 정말 평화를 상징하는 축제에 평화는 사라지고 이렇게 갈등만 남게 된 게 너무 안타까운데요. 앞으로 북한이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정말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올림픽 개최를 진짜 하게 된다면 국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순차적으로 다 된 다음에 그리고 나서 뭔가 올림픽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야 된다 그렇죠. 그런 말씀인 거죠. 네, 일방적으로 먼저 우리가 그걸 얘기한다고 될 것도 아니고 국제사회에서 보면 웃어요. 혼자 저러나. 북한에서도 아마 좀 웃을 웃는 것 거 같은데요. 아니에요? 왜 혼자 저러나? 알겠습니다. 김칫국부터 마시나? 맞아요. 그리고 이제 다음 얘기 한번 네. 해볼게요. 다음은 혹시 예전 영화인데 엽기적인 그녀라고 보셨나요? 그 영화에서 보면 여자 주인공이 다리가 너무 아파서 남자 주인공이랑 신발을 바꿔 신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이 여자 주인공이 신은 신발이 구두가 킬힐입니다. 오늘은 바로 이 여자들의 높은 구두, 킬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장님 시작해 볼까요? 남자가 네. 그 여성이 신는 킬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좀 조심스럽지만 이건 제가 이제 그냥 나름 관찰하고 네. 생각한 거니까 네. 혹시 좀 여성분들이 좀 생각이 다르신 게 있더라도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네. 그 우리 사나 배우님도 네. 킬힐 신어보셨죠? 네, 저는 특히 촬영할 때는 높은 걸 신고 평소에는 전혀 신지 않습니다. 네. 운동화 신습니다, 항상. 아. 단화나. 그러면 킬힐을 신고 아이돌 그룹처럼 걸그룹처럼 오. 춤까지 춘다 그러면 어떨까요? 와, 그건 진짜 힘든 일이에요. 음. 그 대단한 거예요. 같은 여자가 보기에도 보통이 아니구나.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건. 가끔 방송사고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 넘어지기도 하고 발목이 이렇게 막 접질리고. 접질려서도 그래주고 예. 되게 힘들죠. 또 신발이 킬힐이 가벼운 통굽으로 된 건 가벼울 수도 있는데 아니 뭐 통굽 아니더라도 가벼운 것도 있겠지만 대체로 무거워요. 그래서 좀 힘들고 근데 킬힐이 예쁘고 섹시하고 좀 고급스럽고 그런 건 왠지 신으면 자신감을 업시켜주는 그게 또 있죠. 여자들에게. 그렇군요. 뭔가 이렇게 신었을 때 또 완성? 마지막에 옷을 다 차려입고 메이크업, 헤어하고 신발을 킬힐을 딱 신어주면 맵시도 다리가 길어 보이고 네. 예쁘니까 키도 훨씬 커 보이고 그렇죠. 네. 그렇긴 하죠. 제가 이걸 왜 썼냐면은 이걸 쓴 날이 6월 4일입니다. 올해. 네. 어느 날 제가 뭐 아시다시피 지하철 타고 출퇴근을 하는데 네. 불현듯 갑자기 이제 여성들 신발을 보게 된 거예요. 그냥 생각에 킬힐을 신은 분이 좀 계시겠지 했는데 없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아, 그럼 그 지하철 안에만 그런 게 아닐까 해서 제가 이제 유심히 봤습니다. 다니면서. 네. 젊은 여성분들도 많이 이렇게 신발 못이 넣나. 아, 그거는 뭐 좀 이상한 거 아니죠? 변태적인 거 아니죠? 네, 신발 못이 넣나는. 이거 쓰려고 제가 이제 본 거예요. 네. 근데 정말 없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쓰게 된 겁니다. 일단 요즘 여자분들이 키리를 잘 안 신는 걸 그렇죠. 느끼셨구나. 거의 안 신어요. 일단 제가 이제 사전을 찾아보니까 네. 킬힐 그러면은 굽 높이가 10cm 이상, 10cm 이상, 어디는 12cm 이상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구두로 너무 높아서 오래 걷기에는 죽을 만큼 힘들다는 뜻에서 나온 단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킬힐이다. 예. 킬. 예. 아니면은 이게 이제 발꿈치를 죽인다. 힐이 발뒤꿈치니까 네. 이건 이제 제 생각입니다. 발꿈치를 죽인다는 의미인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킬힐은 순전히 여성의 외모를 돋보이기 위해서 진화한 구두잖아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킬힐을 신으면 다리도 길어 보이고 네, 키도 커 보이고 옷을 멋지게 또 표현해주는. 표현해지면서 뭐 섹시해 보이고 그리고 또 이 신발 구두를 딱 신었을 때 적당한 네. 긴장감이 유지돼서 몸매도 더 날씬해 보이고 이런 효과도 있는 것 네. 같아요. 아주 잘하시네요. 신어보신 분이니까. 근데 뭐 누구나 다 알다시피 아주 건강에는 독이죠. 그래서 발 완전히 망가져 발목, 무릎, 허리 뭐 맞아요. 전체가 다 모든 관절에 다 문제가 생기잖아요. 자세도 이상해지고. 그럼요. 자세도 이상해지고 거기다 어떤 분은 킬힐을 신고 운전을 하는 분도 있어요. 위험하지 않나요? 이건 굉장히 고충도 크지만 사고 위험이 굉장히 그쵸. 높죠. 예? 그래도 킬힐은 한동안 엄청나게 그 여성들의 사랑을 받았고 대세였습니다. 아시잖아요? 네. 그리고 이게 높이도 점점 높아져 가지고 막 15cm 짜리도 있고 어떤 때는 막 20cm 이런 게 굉장히 많았었어요. 근데 제가 여기도 이제 쓴 것처럼 우연히 제 눈에 여성들의 신발이 들어왔는데 굽이 아예 없는 신발, 네. 구두나 아니면 운동화를 또 많이 신어요. 의외로. 네. 저도 운동화 많이 신어요. 네, 정장을 입고도 운동화를 신고 출퇴근하시는 여성분도 봤어요. 그리고 구두 굽이 있어봤자 잘해야 뭐 한 3cm에서 5cm 뭐 이런 정도. 편한 거 그거. 네, 그래서 연예인이라든가 특별한 경우 아니면은 킬힐을 신는 여성을 정말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 정도로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남성인 제가 왜 여성들이 킬힐을 외면할까를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신어본 적은 없지만 이제 몇 가지 추정을 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요즘 여성들이 키가 커졌다는 거죠. 네. 옛날에는 신체적인 조건이 좋아졌구나. 예. 그리고 키가 커지는 만큼 다리도 길어졌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작은 키나 짧은 다리를 만회하려고 일부러 킬힐을 신었다라면 지금은 신체적인 조건이 좋아져서 굳이 그거 안 신어도 난 자신이 있다. 그리고 키가 작더라도 균형, 몸의 균형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뭐 다리 길이든 뭐든 굳이 크지 않아도 네. 몸이 조화롭고 균형이 있으면 요즘 또 여성분들이 운동 많이 하시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자기 몸매를 가꾸고 하니까 자존감들도 많이 올라가지 않았을까요? 아, 그래서 굳이 높이 신지 않아도 네. 작은 키에도 보면은 균형이 잡히니까 네. 몸이. 그래서 키릴을 신지 않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까. 네. 또 운동하고 그러려면 키릴 신어서 몸 상하게 하고 싶지도 않을 네. 거고 너무 힘드니까 키릴이. 그렇죠. 그리고 키릴을 신고 고통을 느끼지 않고 버틸 수 있는 시간이 연구 조사를 봤는데 네. 평균 34분 됐을 때래요. 그러니까 진짜 긴 시간을 걸을 수는 없는 거죠. 네. 걷고 다닐 수는. 그리고 제가 생각할 적엔 이제 또 하나는 그 외모지상주의, 네. 외모지상주의 내지는 그 여성은 예뻐야 된다. 특히 누가 볼 때, 남성이 볼 때,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지 않은가 싶어요. 예전엔. 근데 그거에서 이제 많이 벗어나서 그게 뭐가 중요하냐. 내가 왜 남한테 예쁜 사람으로 보여야 되느냐.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떤 여성들의 의식 향상이나 여건 신장에도 분명히 한몫을
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내면 중시. 네.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아무래도 편안함과 건강이 아닌가. 맞습니다. 내가 막 이렇게 죽을 만큼 힘든데 이걸 버텨가면서 막 건강을 버려가면서 내가 막 이걸 참고 신을 가치가 있느냐. 네.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뒤에 계속되는 고통, 그다음에 버리는 건강, 이런 무릎 건강, 뭐 발목, 발 이런 건강을 다 버리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젊었을 때 잠깐 멋내기 위해서 잠깐 키릴 신었다가 평생 고생한다. 맞아요. 평생을 고생한다 이러면은 안 키리를 신죠. 포기하는 게 네. 훨씬 현명하다. 맞아요. 이런 생각을 하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유야 어떻든 여성분들이 이제 키리를 거부하면서 자연스럽게 키릴의 종말이 왔습니다. 그래서 정말 정말까지. 사실상 종말이죠. 여성들의 건강을 위해서 정말 다행스러운 일인데 그동안에 키릴이 얼마나 여성들을 괴롭히고 네. 못 살게 굴었습니까? 근데 지금은 여성들이 킬힐을 킬하는 죽이는 반가운 복수의 시대가 왔다는 글이 진짜 생각이 듭니다. 광고하신 분 같은 느낌이 딱 든다. 마지막 그거는. 근데 저는 아예 낮은 걸 신거나 아니면 일을 할 때는 아예 높은 걸 신어요. 이렇게 네. 중간에 어영부영 어설픈 몇 센치 이런 거는 아예 없고 네. 아예 높거나 아예 낮은 신발인데 그 플랫 슈즈라고 하잖아요. 네, 굉장히 바닥이 아예 없는 걸 또 되게 많이 신고 다니는데 이것도 발이 아파요. 이거는 너무 낮은 신발은 발에 충격을 흡수를 해주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운동화도 아예 단화인 거예요. 운동화를 신고 다니는데 뭐 쿠션도 없이 뭐 아디다스, 나이키 그런 뭐 에어 그것도 굽이 약간 있는데 그런 것보다 아예 초등학교 때 단화. 신는 실내화. 그런 느낌으로 되게 그래서 이제는 요즘은 조금 쿠션이 있는 게 더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지. 저도 단화를 너무 즐겨 신어서 막 네. 단화 소녀 이렇게 부를 네. 정도로. 근데 일반 신발보다 더 힘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네. 그 단화도. 그래서 키릴도 키릴대로 되게 나쁘지만 너무 바닥이 쿠션이 없는 건 그것도 굽이 건강에도 없는 거. 굽이 네, 없는 거. 그렇다고 그것도, 해요. 건강에 그렇게 그것도 좋은 것 같지는 않은 발이 너무 아픈. 그렇더라고요. 남성 입장에서 뭐 잘 썼습니까? 네, 너무 훌륭하십니다. 잘 쓰셨고요. 이렇게 요즘에 갈수록 외모보다는 내면을 중시하는 시대가 되고 있는 것이 참 반가운 일이고 잘된 일인 것 같고요. 근데 아직도 우리 마음속에는 자신만의 키릴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나를 갉아먹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내 자신도 돌아보면서 이제는 이 고통스러운 키릴을 벗어 던지고 자유롭게 살아가는 저와 모든 많은 분들이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근데- 키릴 얘기하다가 예. 근데 키릴이 좋은 점도 있어요. 키릴이 좋은 점은 뭐냐면 저 무슨 얘기 하실지 알 것 같아요. 키릴이 사실 뭐 이거 나쁜 감도 빼먹고 갈 있지만 뻔했네. 키릴은 아주 훌륭한 무기가 됩니다. 이거 키릴을 벗어서 딱 드는 순간에 그 뾰족한 굽이 10cm에서 15cm 되는 굽이 흉기가 되는 거예요. 흉기이자 무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쫓아오는 남자, 무서운 남자 있으면 물론 그럴 수도 있고요. 술 취한 남자. 여성을 뒤에서 만약에 이렇게 안았다 어떤 남자가 할 때 그 키릴로 남자 발등을 세게 찍어? 밟으면 네. 찍어 밟으면 발 완전 굉장히 그 훌륭한 호신술이 돼요. 그거 무서워.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20년 전 얘기입니다. 네. 어떤 나이트클럽에서 여성분들끼리 싸움이 붙었어요. 패싸움이. 네. 패싸움이 붙어서 여성분들은 패싸움 붙으면 어떻게 해요, 되게? 머리끄댕이를 잡아들고 네, 막 네. 잡아채고 네. 막 싸우는 게 보통이잖아요. 그 중에 한 분이 용감하게 대형 스피커 위에 딱 올라가가지고 키리를 벗어들고 상대방을 막 공격을 했습니다. 막 내리찍고. 그러다가 위험한데. 그 굽이 상대방의 눈을 찔러서 푹 들어간 거죠. 실명을 했어요. 어때 또 그런 얘기를 아셔가지고. 실제로 있었던 얘기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네. 예. 그래서 그 가해자는 당연히 뭐 법의 심판을 받고 했는데 키릴이 물론 뭐 나쁜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만에 하나 키릴을 신고 있을 적에 좀 안 좋은 일이 발생했다 하면은
무기로 사용하시라라고 네. 제가 알겠습니다. 네, 한 가지 더 아무튼 덧붙이고 싶어요. 다리도 길어 보이고 자신감도 불어 넣어주고 나를 당당하게 해주지만 또 너무 자주 신으면 건강에도 안 좋고 그리고 국장님 말씀대로 이렇게 무기로도 쓸 수 있는 키릴 오늘 잘 알아봤고요. 이제는 내 마음 안에 있는 고통스러운 킬힐도 있다면 그걸 이제 벗어 던지고 좀 자유로워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좀 길었어. 오사나와 베제탁의 Q&A. Forget you.